자, 3D 프린터 공개 문제 2, 3번 과제 도면입니다. 2, 3번 과제 도면. 요거 1번 부품과 2번 부품의 조립도에서 조립 관계를 보시면 요 상태로 이렇게 정렬되게 만들어 버릴 경우 붙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정렬된 상태에서 만들면 붙어 버릴 위험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앞서 힌트로 말씀드렸던 여기 간격 요게 10mm의 간격이고, 구멍의 지름은 역시 10파이고, 자, 그랬을 때 원점을 여기에다 놔두고 설계하는 게 가장 좋겠죠. 보이죠? 잠시 얼음 해놨어요, 화면을. 얼음 화면 해놔가지고 프리즈. 그래가지고 화면이 잠깐 안 보였겠네요. 자, 그랬을 때 요 간격이 10mm, 그리고 구멍의 지름은 10파이로 실측이 되는데, 여기하고 연관되는 2번 부품의 요 원통의 지름, 요거도 과제 도면에서 실측해 보면 파이 10이 나오지만 조립공차를 감안해서 9로 적용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역시 10으로 실측이 되나, 우리는 풀이할 때 11로 간격을 띄워놔야 되겠어요. 그래야 1번 부품에 요 축 형상이 끼워져 들어갈 때 작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쪽은 위아래가 10이고 작은 쪽은 8 나오는 거. 정정할게요. 제가 앞서 실측한 거에 실수가 있었네요. 실측했을 때 요게 8파이로 보인다, 요걸로 고쳐서 말씀드립니다. 8파이로. 그랬을 때 여기가 들어가는데 높이 부분이 10으로 실측이 되는 것은, 요것은 11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제대로 작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주요 포인트로 생각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화면을 좀 조절해 놨고, 이때에 나는 어디에다가 스케치를 시작할까? 평면도 여기를 평면도라고 했을 때 여기를 원점으로 놔두고 형상을 요렇게 그려 가지고 요만큼 돌출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평면이 괜찮을까? XY 평면에 원점 여기에 맞춰서 요런 식으로 그려 가지고 돌출을 하겠다. 이렇게 출발하는 게 제일 처음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XY 평면에서 스케치 작성. 그랬을 때 YZ 평면이 이거 살짝 돌려가지고 보여드리면, YZ 평면이 요 방향으로 정렬이 돼 있다. 요거를 저는 감안해서 요렇게 그려줄 거예요. 자, 그래서 루겟 한번 다시 하고, 자, 원그리기 원점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그리는데,
요게 작은 원입니다. 작은 원의 지름은 요거는 투상도들이 요렇게 딱 끝선이 일치하게 정렬이 약간은 안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좀 문제기는 해요. 그리고 요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 지점이 여기 선하고 매치가 될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름을 잴 때 평면도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요 선과 요 선의 간격으로 지름을 측정하는 게 맞겠어서 요걸로 말씀을 드리고, 요랬을 때 요거의 지름은 실측해 보았을 때 몇 파이가 나오셨나요? 16파이.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처음 그리는 요 원을 16파이로 가겠습니다. 16.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원은 위에다가 이렇게 중점을 임의로 잡아가지고 우선 그려놨어요. 자, 언제나 할 때 저는 자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원점과 두 번째 그린 원의 중점을 다중 선택해서 수직 구속을 적용할게요. 자세를 먼저 잡아야 된다 이거죠. 즉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돌려가면서 스케치하는 셈입니다. 자, 요래 수직. 아, 쌤, 나는 이거를 원 여기에다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요.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2번 부품만 잘 정렬하시면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가급적이면 YZ 평면을 이렇게 정렬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 되었을 때 자세는 잡았고 중심과 중심의 간격을 재면 이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랬을 때 두 원의 중점 간의 간격은 33하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스케치 치수를 이용해서 원과 원을 클릭하면 중심 간격으로 기입이 된다. 33. 여기서 보시면은 바깥에 이 선은 여기 나오는데, 정면도 단면 AA로 표시된 정면도 요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절반을 나타내는 거는 여기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측정해서 이거 지름이다 실측하시면 안 돼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안쪽에 못따기 된 거에 대한 선들이 요렇게 표시된 거예요. 바깥쪽에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로 어떻게 실측하는 게 좋을까? 요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반지름을 측정해서 지름으로 환산해서 여기에다가 기입해 줘야 되겠죠. 자, 반지름을 측정해 보니까 얘는 반지름이 얼마 나오셨나요? 1호. 그러면 지름으로 30 입력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요거 지름 치수는 30. 그리고 과제도면을 보니까 이 선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거 눈을 크게 뜨고 확인을 해 보니 4분점 위치에서 선의 시작점이 벗어나 있어요. 그죠? 이쪽에도 4분점에서 선이 벗어나 있어요. 이거는 탄젠트 구속이라는 이야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을 두 개의 사선으로 그어 놓고 탄젠트 구속을 각자 잡아 놓을게요. 선 그리기, 반복선, 선 그리기 확인, 탄젠트 구속, 이렇게 원과 선
자, 이렇게 탄젠트 구속을 했으면 이제 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교차되는 이 선들을 커서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잘려지겠고요. 원호의 절반들도 역시 자르기 기능으로 클릭해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톡 클릭 해서 이렇게 잘라내기 한 상태. 여기에서 구멍은 미리 그리고 돌출하는 게 좋겠죠. 단면 AA에 보면 요것도 관통되는 구멍이고 요것도 관통되는 구멍이고 두 군데가 관통 구멍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작은 구멍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구멍은 이거 8파이 참 아까 이거를 10파이로 설명했었네. 참 앞서 이거를 10파이로 이야기했었는데 실측을 다시 해봤을 때 요거 8파이로 보이죠? 8파이. 그러면 2번 부품에 요 축이 들어가는 축이 얼마가 돼야 된다? 정정하면 7파이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동심으로 그 8파이를 하나 그릴 거고 8파이로 하나 그릴 거고 요렇게 실측을 해 보니 이 구멍은 지름이 얼마나 오셨을까요? 20. 자, 여기에다 중점을 잡아서 그리는 거는 20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자, 요 두 개 원 추가합니다. 자, 요거는 8파이고 요거는 20.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프로파일로 잡아가지고 돌출을 하면 되겠고, 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위에서 요렇게를 한번 팔 거예요. 요렇게를 한번 파는데 무슨 이야기냐? 요만큼을 먼저 팔 거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동심으로 요런 거 하나 잡아가지고 파란색으로 덧칠하는 요거를 요만큼을 또 팔 거란 이야기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프로파일, 스케치한 프로파일 요거를 돌출할 건데 요거의 돌출은 여러분 얼마로 실측하셨을까요? 14. 오케이. 자, 그러면 돌출로 가서 한 방향, 그죠? 세 번째이면서 한쪽 방향 거리는 14.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한 두 번째 컷을 하기 위해서 돌출에 잘라내기 하기 위해서 스케치하는 면은 어디로 잡으셔야 된다? 생성된 피처의 윗면을 스케치면으로 잡아야 되겠죠. 스케치 작성. 자, 여기서 나는 뭐를 잡아야 되느냐? 요것을 먼저 잡아야 되겠죠. 자, 요런 모서리가 있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형상 투영으로 가시면 돼요. 형상 투영으로 요거 하나 잡고, 그리고 요쪽에 요렇게 잡는 것도 형상 투영으로 요쪽을 또 따주면 되겠습니다. 두 군데를 따 볼게요. 어디 보자. 이거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거 까먹었네. 그냥 이걸로 갈게요. 더 편리한 기능이 있었는데 교차라는 기능도 있는데 형상 투영으로 그냥 갈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요걸로 들어왔기 때문에. 형상 투영으로 가는데 그 선택 필터를 지정된 도면 요소인 상태에서 위에 있는 원홀을 그리고 아래에 있는 원홀을 이렇게 한번 선택하고 확인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선홍색으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형상투영으로 따졌어요. 그죠?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게 이렇게 진원이 돼야 요만큼 파는 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게 솔리드웍스라면은 형상투영으로 따진 게 이렇게 당겨 가지고 원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는 퓨전 360이라 그런 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작성에 있는 호 3.호를 사용할게요. 3.호. 원그리기 해도 되지 않나요? 원그리기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3.5로 갑니다. 3.5. 자, 3.5를 가는데 이미 따놓은 점 두 개가 있습니다. 원어의 양끝점 두 개가 있어서 이거 1, 2 그리고 여기에다 3번 찍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홀을 하나 만들고 구속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클릭 아이고 저기가 클릭이 됐구나. 소리. 다시. 자, 요 끝점 클릭하고 요 끝점 클릭해서 요런 식으로 일부러 탄젠트나 이런 구속 조건 안 뜨게 일부러 이렇게 원호를 크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구속 조건 중에서 동심을 쓸 수가 있고요. 동심의 정의는 뭡니까? 이 원호와 형상투영으로 딴 원호 두 가지가 중심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동심으로 가서 이 원호와 형상투영으로 딴 모서리를 클릭해서 요거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뭐를 할 것이냐? 이 상태에서 클릭해 보니까 내부 프로파일이 바로 잡혔어요. 아, 요거는 솔리드웍스하고 다른 점이죠. 프로파일 선택할 때 여기도 잡혀 있고 여기도 3.5로 그려졌고 했고, 그랬을 때 요 끝점들이 만나는 부분을 선이 있는 것처럼 프로파일로 자동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요럴 때 그냥 돌출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돌출. 생성은 뭐로 가야 됩니까? 잘라내기죠? 잘라내기. 자, 이 거리값을 봐야 되는데 과제 도면에서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간격을 실측해 보도록 하는데요. 선을 연장하여서 그어 놓고 확인을 하셔야 맞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간격이 얼마가 나올까요? 네, 4로 실측하셨으면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값을 그냥 4로 넣을까? 마이너스 4로 넣어줘야 잘라내는 방향이 아래로 바뀌어지겠죠? 마이너스 4. 아이고, 못하죠?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잘라내기. 그러면 요거는 나왔고, 세 번째 단계. 얘를 이제 작업할 거예요. 역시 어디서 스케치해야 됩니까? 잘라내기 한 상태의 윗면이죠. 요 면에서 스케치 작성. 자,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원점에다가 원을 동심으로, 원점에 동심으로 원을 이렇게 두 개를 그리는 게 좋겠어요. 이게 간편해요. 그죠? 자, 그래서 원 그리기 해가지고 원점에다가 이렇게 동심 맞춰가지고 두 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지름은 측정할 수가 없죠. 지름은 측정할 수가 없는데 요렇게 반지름 방향, 또 요렇게 반지름 방향 측정할 수가 있겠는데, 쌤 요거 헷갈리는데요 하겠죠. 당연히. 이랬을 때 우리는 단면 AA에서 첫 번째 반지름 요거를 생각해 보고,
여기를 그 뭡니까 절단선이 들어가 있는 요 자리가 요거예요. 그죠? 그죠? 요것을 여기까지를 두 번째 반지름 요렇게 보아 줘야 되겠어요. 자, 그럼 반지름을 두 가지 측정해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반지름은 얼마로 실측을 하셨어요? 지름으로 20 환산했고, 두 번째 반지름은 얼마로? 그러면은 3, 4겠네, 지름으로. 그죠? 즉, 요거는 20파이가 되겠고, 요거는 파이 3, 4가 되겠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반지름은 10이고, 두 번째 반지름은 17로 실측이 된 건데, 요거를 지름으로 다 환산한 거죠? 그러면 20파이와 3, 4파이 기입합니다. 안쪽에 거부터 먼저 20, 바깥쪽에 거 3, 4. 자, 요렇게 해주면 되겠는데, 쌤. 이거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피처 명령에 필렛으로 갈 겁니다. 피처 명령에 필렛으로 갈 건데, 요거는 반지름 1로 보시면 되겠어요. 1로 보시면 되겠어요. 요건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위치인데, 자, 이거 모양으로 아예 하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프로파일 선택하는데 이건 두 번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돌출. 얘는 생성 뭐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잘라내기. 자, 그리고 정면도, 즉 단면 AA를 보니까 요 간격이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죠? 요 간격을 여러분은 얼마로 실측하셨을까요? 3으로 실측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4에다가 3, 4에다가 3, 총 7mm 들어간 거네요. 7mm 들어간 거. 7mm가 총 들어갔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7mm 들어간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3mm가 잘라내기의 깊이 값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거리 값에다가 3을 가면 안 되죠. 마이너스 3으로 가야 되죠. 네, 마이너스 3. 여기도 역시 실기 문제지에서, 시험장에서 만나는 문제지에서 여기를 또 뭐 어떻게 표시할지 좀 감안하기는 좀 애매한데, 아이고, 이거 또 스샷이 이렇게 돼서 역시 에러 나죠. 자, 이렇게 잡아놓고 스크린펜을 쓰면은 자꾸 스샷이 들어가면은 꼭 이 에러가 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3으로 갔는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이 간격을 우리는 총합 7로 확인한 셈입니다. 처음 파고 내려간 거는 4고, 두 번째로는 3mm 더 내려갔기 때문에 7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거 역시 7로 2번 부품도에서 확인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고 요거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조립공차 조절하시면 안 돼요. 조립공차 맞춘다고. 어떻게 우리는 의도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11로 보고 있어요. 11로 보고 있어요. 왜냐? 요 구멍의 깊이를 우리는 앞서 10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했죠. 여기 거는 변하면 안 되고, 여기는 실측해 봤을 때 10이 나오지만 조립공차를 감안해서 요거를 더 크게 맞춰야 되는 과제예요. 오케이?
여기가 11이 되면 여기가 7이 되더라도 이 위에 0.5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7이 내려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하여튼 2번 부품 그려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전에 1번 부품도의 평면도에서 필렛 1로 가면 된다 말했던 부분을 보자면, 자, 여기 모서리하고 여기 모서리하고 두 개를 1로 이렇게 잡아서 필렛 적용해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이건 됐고. 자, 이렇게 봤을 때 루겟으로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아 보이죠? 이 정도면 여러분이 잘 추론한 거예요. 1mm로, 반지름 1mm로. 지금 화면을 너무 확대해 놨는데 요 정도로 거의 맞춰주면은 같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를 완성해 놓고 1번 부품에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뭐가 빠졌나요? 못따기 요거 빠졌죠? 일단 숫자 쓰는 것도 있지만 못따기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요렇게 거리하고 요렇게 거리하고 두 가지가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Y방향, 높이 방향으로 3으로 보이고 가로 방향으로도 3으로 보이나요? 45도 못따기네. 즉, 이 모서리를 선택하고 수정에 있는 못따기 3으로 가겠습니다. 요렇게도 3이었고 요렇게도 3이었고 확인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못따기를 가도록 합니다. 아이 참 이게. 네, 이렇게 맞춰놓고. 자, 요 모서리를 선택하고 못따기의 거리값, 아이고 왜 1 넣었지? 습관이네. 조립방향 못따기 많이 써가지고 1 곱하기 45도를 또 넣을 뻔했어요. 자, 3이죠. 자, 요렇게 1번 부품이 완성이 되면 숫자는 뭡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맞춰 보시도록 하시고, 저는 요거는 숫자 비번호 기입하는 거를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부품을 카운터보 맞아. 아래쪽에 이거 안 할 뻔했네. 요거 마저 하고 2번 부품 들어갈게요. 자, 요거를 그리기 위해서 나는 어디서 스케치해야 될까요? 화면을 이렇게 돌려놓고 바닥면을 클릭해서 스케치 가거나 XY 평면을 스케치면으로 선택하거나 두 가지 다 가능하죠? 저는 바닥면을 스케치면으로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할게요. 자, 먼저 원그리기를 하는데 과제도면에서 재보시면은 요거 지름 얼마로 확인이 되시나요? 16? 12? 12로 보셨으면 잘 봤어요. 오케이. 약간은 좀 모자라 보이는데 12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12파이. 자, 요거 프로파일 잡으실 때 요렇게만 잡혀도 되죠? 이미 구멍을 뚫어 놨으니까, 그죠? 자, 요렇게 프로파일 잡고서 요거에 돌출에 잘라내기 할 깊이를 재보는데, 깊이는 얼마로 보셨을까요? 4로.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돌출에 잘라내기 해서 요거 마이너스 4로 거리값을 넣으셔야 되겠죠. 요거는 또 뭐하고 달라요?
2번 부품의 여기하고 달라요. 여기는 두께가 3으로 실측이 됐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지름이 또 다르게 실측이 될 거예요. 아마 1일인가? 10일인가? 그렇죠? 아, 10이었네. 요거는 10이었네. 10파이. 요렇게 둘이 달라요. 1번하고 달라요. 자, 그러면 요것으로 해서 잘라내기. 자, 등각 보기 잠깐 놔두고요. 1번 부품을 그릴 때는 XY 평면에서 그려줬는데 2번 부품은 어느 평면에서 그릴 거냐면 XZ 평면에서 그리겠습니다. XZ 평면에서 그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2번 부품이 날개가 요런 식으로 되고 형상이 요렇게 축 형상이 요렇게 되게 요렇게 의도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XZ 평면이 방향이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쌤, YZ 평면이 더 방향이 맞은데요? 조립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를 기억해 주세요. 왜냐, 조립도에서는 요렇게 방향이 그 YZ 평면 방향으로 보이는데 일부러 가공하기 편하게 XZ 평면으로 이렇게 맞춰서 정렬하려는 겁니다. 자, XZ 평면에서 스케치 작성. 자, 얘는 어떻게 해 놓는 게 좋겠어요? 스케치 팔레트에서 슬라이스 기능을 켜놓고 스케치하는 게 낫겠죠? 슬라이스. 자, 그러고 이렇게 요거는 이쪽으로 제껴놓고 아이고. 자, 2번 부품도에서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거, 먼저 그려야 되는 거 어느 거겠습니까? 회전 형상으로 요렇게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런 거를 XZ 평면에서 역시 그려가지고 대칭으로 돌출해서 합쳐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거를 회전 형상으로 그린다 하면 원점에서 선을 그려서 중심선으로 바꿔야 되겠죠? 회전이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원점의 일치 보고 수직 피드백을 보고 선을 추가해 놓고 이 선을 선택해서 스케치 팔레트에서 중심선으로 변경하기 가능하죠? 자, 요렇게 중심선으로 바꿔 놓고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려줘야 하는 것은 여기 뭡니까? 1번 부품이 요렇게 우리는 의도되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어느 거를 따놔야 될까? 형상투영으로 여기 위에 있는 모서리를 따놔야 되겠고 아래에 있는 모서리를 형상투영으로 따놔야 되겠어요. 두 개를. 아, 왜 그래요? 이 간격이 0.5 이렇게 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체 간격이 11mm로 떨어지게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상 투영으로 가서 위에 있는 모서리 한번 클릭하고 아래에 있는 모서리 한번 클릭하고 두 개의 모서리를 형상 투영으로 따 놨어요. 그러면 선홍색으로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가 형상 투영 모서리로 참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나는 선을 그리는데 중심선에서 선을 그리는데 요렇게
요렇게 선을 그려 주도록 할게요. 우선 요렇게 선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요래 그려놓고 자, 이랬을 때 이거는 프로파일로 잡을 수 있어요. 닫으려고 요 선을 굳이 안 그리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셈이에요. 프로파일로 다 잡힙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치수를 기입할 텐데 형상투영으로 따놓은 요 모서리와 스케치된 선분 사이의 간격을 0.5로 잡을게요. 0.5. 자, 아이고, 요렇게 클릭해서 0.5. 그 다음으로 스케치된 방금 치수 구속이 들어간 요 선분과 아래에 있는 요 선분의 간격을 11로 잡겠습니다. 11. 요렇게를 11. 아, 그러면은 안에 있는 이 축 형상이 1번 부품에 대해서 위아래로 0.5씩 유격이 있죠. 작동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아, 쌤, 이거 서포트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슬라이싱 할 때 요 정도의 간격은 서포트 생성할 수 없는 간격이에요. 그래서 서포트 생성은 무시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아, 그러면 쌤, 필라멘트가 자중에 의해서 이렇게 처지면 어떡합니까? 아,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요 정도는 사실 얼마 간격이 안 됩니다. 얼마 간격이 안 돼요. 길이 방향으로 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지름 치수를 넣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요 선과 선의 간격을 측정해 보면 요게 지름이죠. 얼마 나왔습니까? 10. 그죠? 10파이. 좋아요. 그러면 저는 요거 역시 10파이로 잡아 놓습니다. 그 다음으로 앞서 설명했던 것 중에 여기 2번 부품의 여기를 실측했을 때는 8파이지만 2번 부품에서 이거 8파이로 하면 1번 부품의 구멍과 붙어버린다고 해서 조립공차를 감안해서 요거 몇 파이로 가려고 할까요? 앞서 이야기했죠? 7파이, 그죠? 7파이로 가져야 이게 제대로 이 1번 부품의 8파이 구멍에 대해서 유격이 생기기 때문에 작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지름값은 7. 자, 요렇게 놔두고 보면 요 원통 영상이 만들어질 거는 7파이고 요거는 10파이고 이게 지름이잖아요. 10에서 7을 빼면 3이죠. 요 구간은 반지름 방향으로 1.5가 됩니다. 그래서 토출이 되는 필라멘트가 이렇게 처지는 게 그렇게 안 생겨요. 오케이? 이 길이 값이 10mm 정도 되면은 처지는 게 필라멘트가 처지는 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인데 요 정도 1.5 간격이라면 약간 무너지던 정도만 생기지 붙어버리지는 않아요. 처져서 붙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0.5 간격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 앞서 1번 부품 할 때 여기 간격을 뭡니까? 1번 부품의 요 구멍의 간격은 4mm로 확인했었죠? 그리고 2번 부품에서 여기를 실측해 보면 3이 나온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3으로 가면은 0.5만큼 바닥면에서 0.5만큼 떨어지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게 문제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1번 부품의 바닥에서 요 선이 0.5mm 떨어지게 된다.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름을 마저 측정해서 요 선분에다가 지름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요거는 얼마 나왔어요? 10.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도 지름값 10으로 기입해 놓고요. 1번 부품 할 때는 요 구멍이 얼마였어요? 1, 2였나요? 1, 2. 상당히 컸죠?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봤을 때 지금 치수 기입해 놓은 요것들만 가지고 보면은 1번 부품하고 붙어버린 거는 없어요. 그죠? 과제 도면대로 우리가 실측한 거는 여기하고 두 군데는 과제 도면대로 같지만 어느 거는 달리 했습니까? 파란 색깔로 표현하는 요 축의 지름하고 요 간격을 달리 갔죠? 그죠? 그러면 잊지 마시고 이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높이 정도는 실측해서 가세요. 전체 높이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높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공차가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높이로 재보시는 게 맞아요. 전체 높이로 재보니까 요거 얼마 보이시나요? 27. 그죠? 27. 자, 그러면 요 선에서 요 선까지 전체 높이는 27. 쌤 저거 필렛 있는데요. 필렛은 어떻게 한다? 역시 피처 명령의 필렛으로 가겠습니다. 피처 명령의 필렛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나는 프로파일 선택을 하는데 세 군데를 다중 선택해서 프로파일로 잡아놓고, 자, 여기서 돌출가면 안 돼요. 솔리드 탭을 눌러야 되죠. 솔리드 탭에 뭐가 있습니까? 회전 있죠? 그죠? 자, 회전 갑니다. 자, 슬라이스가 켜져 있기 때문에 단면 표시 되지만 화면을 이렇게 돌려보면 얘네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확인이 됩니까?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야, 요거 괜찮네. 잘 나왔네. 그죠? 뭡니까? 솔리드 탭에서 단면 분석이라는 요런 기능을 쓰면은 솔리드 웍스에서 한 것처럼 단면 보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단면 분석을 사용할 때 절단 평면을 어디 갔노? 이 창이 또 어디로 갔지? 이쪽으로 제껴놨네. 자, YZ 평면을 절단 평면으로 생각해 놓으면 어때요? 야, 이 조립 관계 정확하게 보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 볼게요. 확인을 눌러 봤더니 검색기에서 뭐가 추가됐습니까? 검색기에 뭐가 추가됐어요? 그렇죠. 분석에 단면 1이 추가됐습니다. 자, 이거는 디스플레이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안 볼 때는 꺼버리면 되죠. 숨기기 요거 눌러서 켜고 끄고 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요 기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검사에
단면 분석이라는 요 기능이죠. 저는 단면 분석을 사용할 때 절단 평면을 어느 거로 사용했다? YZ 평면으로 사용한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해놨을 때 요 상황이 과제 도면에 1번 부품의 단면 AA하고 똑같아졌죠? 요거하고 똑같아졌죠? 그죠? 자, 요 상태에서 나는 관찰을 충분히 했으니까 검색기에 있는 단면 요거 디스플레이는 다시 끄겠습니다. 끄고 2번 부품도에서 이제 이 날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날개 영상은 어느 평면에다가 스케치하는 게 좋겠느냐? 저는 위험하니까 XZ 평면에 스케치하자. 그래서 이렇게 날개 영상을 만들어 주자 이야기하는 거죠. 과제 도면처럼 YZ 평면에 만들어 줘도 돼요. 근데 좀 위험하니까 후 가공할 때 부러질 위험이 크니까 XZ 평면에다가 이 날개 영상 돌출하기 위한 스케치를 가자 이겁니다. 스케치 갑니다. 먼저 2번 부품도 투상에서 제가 잠시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어떤 부분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느냐, 요 부분이 그냥 돌출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위로 쳐다보고 있는 이게 저면도이죠. 저면도에 보면은 이게 원형 물체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도 원형으로 만들어지는 물체이다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게 회전 형상으로 한 번에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회전 형상 한 번으로 갈 수 있느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이 두 선이 동일선상임은 자를 대보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격 A, 여기에 간격 B, 두 가지 다 확인을 해 볼게요. 당연히 참 요 밑에 요 끝선도 동일선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A와 B를 도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몇으로 보이나요? 둘 다 실측해 봤더니 6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거 중심선 요렇게 여기다 그려 놓고 이 원통 형상의 끝선에 정렬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한 번만 회전 형상으로 만들어 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이야기입니까? 요렇게를 잘라내기로 프로파일 그려가지고 잘라내기로 잘라내고 또 여기도 잘라내고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회전 영상을 갈 때 스케치면은 역시 어디로 잡는 게 좋을까? 첫 번째 형상을 그렸던 XZ 평면에서 역시 그리겠습니다. XZ 평면에서 역시 그려주겠어요. 자, 스케치 작성. 프로파일을 살짝 켜놓는 게 좋겠죠? 그죠? 프로파일을 살짝 뭡니까? 슬라이스를 살짝 켜놓고 선을 그리는데, 이 선을 그리는데 원점에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그려 놓고, 원점에서 수직 방향으로 그려 놓은 이 선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회전 갈 거니까 중심선으로 가야 되죠? 네. 중심선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프로파일을 작성할 때는 절반의 프로파일, 회전 형상의 프로파일 작성할 때는 요거를 그릴 건데, 요거를 중심선을 기준으로 그릴 건데, 이때 어느 거를 형상투영으로 따는 게 필요하겠어요? 요 모서리를 형상투영으로 따놔야 되겠죠? 지금 슬라이스를 켜놓고 스케치 면이 피처의 가운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외곽 실루엣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요 모서리를 형상투영으로 먼저 따놓습니다. 형상투영, 요 모서리를 클릭하고 확인. 자, 그러면 형상투영된 모서리는 선홍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가 강조가 됐을 거고요. 자, 요거의 끝점에 맞춰 가지고 끝점의 일치를 보고서 요런 식으로 선을 그리는데, 중심선까지 그리셔도 되겠죠? 아니면 그냥 여기쯤에서 그냥 그려가지고 내려 긋는 것도 괜찮겠지만 저는 중심선까지 그냥 갈게요. 자, 요 끝점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선을 나가고 내려가고 요렇게 꺾고 중심선까지 바로 그렸어요. 자, 이렇게 해도 프로파일이 잡히죠. 이렇게 해도 프로파일이 잡혀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치수를 기입해야 되겠는데, 요 선에서 요 선까지 거리, 요 선에서 요 선까지 거리, 일단 요 두 가지를 먼저 실측해 봅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거는 5이고 요렇게 봤을 때 이거 지름으로 보는 게 사실 더 맞지? 지름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자, 요거 취소하고 요렇게 지름하고 이 내경 지름하고 두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깥 지름은 얼마로 보이세요? 3, 4 그죠? 그리고 안쪽 지름을 보았을 때는 얼마로 보셨어요? 2, 1 그죠? 자, 요 세 가지 치수를 우선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치수를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 치수로 기입하는 건 이제 왜 그런지는 아실 것 같아요. 3, 4에다가 2, 1 파이, 그리고 요 두께를 5, 치수가 좀 빔이 흐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번에 확인해야 될 거는 요 선에서 요 선까지 이 높이를 재봐야 되겠습니다. 요거 재보았을 때 여러분은 얼마로 실측하셨나요? 17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요 선에서 요 선까지 17. 자, 그러면 여기까지 치수가 잘 들어갔으면 이 프로파일을 미리 클릭 선택한 상태에서 앞서 회전 기능을 사용할 때처럼 솔리드 탭을 클릭 선택하고 피처 명령 뭐로 갑니까? 회전으로 갑니다. 회전. 자, 회전으로 가는데 어라 이건 문제네. 회전으로 가는 순간 얘를 자동으로 뭐로 인식하고 있어요? 잘라내기로 인식하고 있죠? 뭐로 바꿔야 됩니까? 접합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 접합으로 바꿨을 때 어느 바디에 합쳐질 것이냐,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그죠? 어느 바디에 합쳐져야 되느냐, 요 두 번째 부품 바디에 합쳐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선택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그죠? 회전 정보에 대한 이런 팁은 있지만, 돌출이었다면 어느 바디하고 합친다, 이게 있어요. 좀 변경할게요. 접합으로 그냥 가지 마시고 그냥 새 본체로 가세요. 새 본체로 가세요. 어느 바디하고 접합할 건지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새 본체로 해가지고 나중에 합치기 할 겁니다. 솔리드 바디 합치기로 갈 거예요. 새 본체 확인.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디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 솔리드 바디 본체 3개 중에 본체 1은 1번 부품이었죠? 검색기 보고 계시죠? 본체 2 요거하고 본체 3 요거하고가 합쳐져야 됩니다. 자, 수정해 보면은 합치기 있죠? 갑니다. 합치기 가는데 얘네들은 미리 다 선택해 놨구나. 쏘리. 다시 클릭 해제해 놓고, 생성은 어떤 유형으로 가야 됩니까? 접합이에요. 대상 본체하고 도구 본체를 이렇게 본체 2, 본체 3 요런 애들로 탐색기에서 선택해서 추가할 수가 있겠죠? 네. 대상 본체에서 본체 2를 선택했고, 도구 본체에서 본체 3을 클릭했어요. 자, 그러면 확인 누르면 본체가 2개로 정리가 됩니까?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자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느 솔리드 바디는 켜져 있으면 안 돼요? 먼저 만든 거 본체 1 요게 디스플레이 돼 있으면 안 돼요. 숨기게 합니다. 본체 1 숨기기. 그래 놓고 스케치면은 합쳐진 본체 2에 제일 위에 있는 면을 선택해 주면 괜찮겠네요. 여기에 스케치. 자, 스케치 작성하는데 어느 방향을 잘라야 될까? 요렇게를 잘라야 돼요. 본체 1은 어떻게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요렇게 자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제를 잘 보시면 가상의 중심선이 요거라고 가정했을 때 위아래 대칭이죠? 그러면 당연히 중심선을 그려야 됩니다. 수평 방향으로 중심선을 그려놓고 이 선을 뭐로 바꾼다? 중심선으로 바꾼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선을 그려놓고 이 선하고 중심선을 선택 미리 했어요. 요 선과 중심선을 미리 선택했어요. 대칭 가볼까요? 미러죠. 미러. 자, 선을 미리 선택을 했더니 솔리드웍스는 이렇게 하면은 미리 선택해 놓으면 빨리 넘어가죠? 솔리드웍스는. 자, 근데 요거는 퓨전 360에서는 요건 좀 불편하네요. 그죠? 자, 다시 취소했고요. 객체를 선으로 선택하고
미러선 선택 버튼 눌러서 중심선 클릭하고 이렇게 넘어갔죠? 네, 확인. 그러면 여기서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떻게 편하게 스케치를 할 거냐, 원을 그리는데 원점에다가 이렇게 1번 클릭을 하고 요 선의 끝점에다가 2번 클릭하면 요렇게 반지름이 지정이 돼서 원이 만들어지죠. 아유, 되게 찌그러졌다,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프로파일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요것이 있으니까 자르기를 이용해서 여기 커서로 대면 이거 잘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잽싸게 자르기. 어라? 여기는 됐고, 이쪽이 문제네. 그러면은 요거는 요렇게 조절합시다. 선의 끝점하고 이 원호하고 일치 구속, 좀 버그 같기도 하네요. 일치 구속을 정해 줄게요. 이론상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로 인식되면 안 되는데, 자, 요래 놓고 다시 클릭해서 날리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프로파일을 요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이제 준비는 됐어요. 프로파일의 선분과 선분 요 사이 간격을 치수로 기입할 텐데, 과제도면 저면도에 나와 있는 요 선의 간격으로 가야 되죠. 몇인가요? 6. 그렇습니다. 선과 선의 간격 6.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바디 합치기 전에 할걸. 바디 합치기 전에 할걸 그랬네요. 그죠? 바디 합치기 전에 할 건데, 아유, 이런. 자, 요거 요렇게 조절합시다. 잠시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누를게요. 어떻게 조절할 거냐면은, 요 퓨전 360 화면 하단에 보시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요게 솔리드웍스 디자인 트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생성의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죠? 합치기 전으로 요 스케치의 위치를 옮겨 버릴게요. 하셨나요? 스케치 여기 있던 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끌어다가 놓습니다. 어느 거 전으로? 합치기 전으로. 자, 요거 조절이 됐으면 또 여기 맨 마지막에 롤백처럼 요런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도 끌어 당겨 가지고 합치기 전 단계까지만 당겨 놔요. 오케이? 요렇게 당겨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합치기는 억제가 되고 본체 2, 본체 3 두 가지로 나눠지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본체 2가 가운데 있는 봉인데 요 본체 2에 숨기기 해버립시다. 숨기기. 이렇게 해놓으면 본체 3만 이 프로파일로 자르기를 할 수가 있겠구나.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프로파일 선택하기 위해서 이 스케치 편집으로 다시 갑니다. 스케치 편집으로 가서 프로파일 선택할 때 요거 반원을 마저 선택 더합니다. 이렇게 더 선택해요. 그리고 여기도 절반 선택하고 마저 바깥에 선택해요.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프로파일로 이렇게 선택해 놓고 이걸 가지고 돌출 갑니다. 돌출 가는데
얘는 잘라내기로 가야 되겠죠. 잘라내기 가는데 한쪽 방향은 쓸게요. 한쪽 방향은 쓸게요. 단 거리가 아니라 뭐로? 모두. 근데 방향이 마음에 안 들죠? 반전 있나요? 뒤집어져요. 그러면 본체 3만 잘라내기 하는 거죠? 확인. 자, 그러면 본체 3은 이렇게 잘라내기 됐고, 본체 2는 숨기기 한 상태인데, 하나 더 하고 본체 2 합치는 거 켜놓고 합시다. 아직 합치기는 억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합치기는 아직 억제되어 있는 상태. 자, 무엇을 추가하려고 하느냐? 여기하고 요렇게 높이 차이도 있고, 그죠? 앞서 이야기했을 때 요거는 7이다, 과제도면에서 7이었다, 요렇게 이야기한 거 있었죠? 그런데 이거 7로 가야 될 것이냐, 이것도 고민을 해봅시다. 일단은 뭡니까, 아까 요거 회전 형상 갈 때 이게 1,7로 갔던가요? 요렇게 간격을 1,7로 갔던가요? 이렇게 안 가고 이게 5였던 거에서 요렇게 총합을 얼마로 갔더라? 1,7 맞죠? 1,7로 갔었어요.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미치겠네. 자, 그렇게 봤을 때 5mm에서 1,7 요렇게 갔으면 요 간격은 1,2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다시 요쪽으로 와서 1,7에서 요거 얼마 자르느냐 요렇게 보기보다 요 간격을 우리는 7로 실측할 수는 있어요. 근데 7을 이걸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요, 그냥 써도 된다고 했어요. 왜? 본체 1에 디스플레이를 켜서 설명을 해줄게요. XZ 평면 가지고 이렇게 정렬해 보면 여기가 슬라이스 참 분석 단면 보기 이렇게 되어 있구나. 단면 보기를 요거를 편집해서 이번엔 그 YZ 평면으로 단면 보기를 보는 게 아니라 XZ 평면으로 단면 보기를 보고 단전해서 설명할게요. 자, XZ 평면을 기준으로 단면 보기를 편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모서리 요거 보이나요? 그리고 1번 부품에서 2번 부품이 0.5 떨어진 거 보이나요? 그러기 때문에 7로 요거를 7로 가도 여기에서 0.5 떨어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부딪히지 않게 어디하고?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됐어요? 네. 자, 요거는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이야기 해줄게요. 요거를 7로 그냥 가도 된다는 거는. 자, 그러면은 나는 단면을 이제 끄고 화면을 아래에서 보는 걸로 바꿨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걸로 가고 요 면을 클릭해서 스케치 작성 갈게요. 자, 그런데 스케치 안 하고 이 면을 클릭한 상태에서 바로 돌출할 수가 있어요. 스케치 굳이 안 하고 돌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잘라내기를 할 건데 아까 이거 이야기하다 말았죠?
과제 도면에서 요거의 간격을 17이었던 거에서 요렇게 되는 거 7이 돼야 되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5이고, 그러면은 이거 12가 되는 셈 아니에요? 이쪽에 남는 건 12가 되는 셈이죠. 그러면 요렇게 잘라내는 값은 요거는 17에서 12를 빼면 5인 셈이죠. 즉 잘라내기 방향이 아래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5로 입력하면 이렇게 7이 남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5. 뭐 스케치 안 하고 바로 돌출 들어갈 수 있어서 퓨전 360 편하죠? 그죠? 솔리드웍스였다면 이거 모서리 변환이로 이 모서리들 다 따거나 막 그랬었겠죠. 퓨전 360에서는 이 면을 클릭한 상태에서 바로 스케치 들어갔다가 돌출 잘라내기 할 수 있다는 거. 퓨전 360이 이런 장점이에요. 제가 이번 때문에 스케치업이라고 그런 것도 좀 유사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잘라내기, 절단한 객체 선택하는 것도 있는데 뭐 이거는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잘라내기 갑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면을 돌려놨는데 잘라낸 이 결과가 슬라이딩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될 이 홈보다 더 위로 0.5mm 위로 더 떠 있죠. 그리고 과제 도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거 측정해 보면 7mm 유지해도 된다. 요런 게 성립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상태에서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디자인 트리 요거 억제시켜 놨어요. 합치기를 억제시켜 놨어요. 이 바를 합치기 뒤로 옮겨 놔서 억제시켜 놓은 합치기를 다시 살려야 되겠죠? 자, 요거를 이렇게 살렸어요. 본체 2가 숨기기가 돼 버렸습니다. 다시 켜주면 문제 없죠? 자, 단면도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 없죠? 이렇게 됐으면 2번 부품은 이제 필렛이 남았나요? 자, 정면도에서 이 필렛을 적용해야 되겠다 해서 실측해야 되겠는데, 필렛 요거 얼마로 실측하셨을까요? 3은 크게 본 셈인데 2로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아요. 오케이? 3으로 넣어놓고 보니까 모양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그죠? 그죠? 만일에 나는 시간이 없어서 3으로 갔다. 이거 1mm 정도의 오차 정도는 여유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3 정도가 아니라 2 정도로 실측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모서리 2. 그러면은 요 과제는 다 정리가 된 셈입니다. 다 정리가 된 셈이에요. 여러분은 퓨전 360 파일과 스텝 파일 전부 다 작성을 하셨을 텐데, 저는 STL 작성하는 것만 해볼게요. 검색기의 맨 위에 저장되지 않음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는 순간 두 개의 솔리드 바디가 두 개의 본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메시로 저장 갑니다. 1 선택됨 STL 이진 밀리미터 파일 1개 메시 미리 보기 체크하고 미세 조정 높음 확인.
폴더는 비번호 10이죠. 10으로 해서 STL 파일 번호도 STL 파일 명도 10이라는 비번호 쓰셔야 되겠고, 자 큐라 14 버전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렇게 나왔는데, 얘에서 오버행 보기를 저는 켜봤어요. 뷰 모드의 오버행을 켜봤어요. 어디가 문제입니까?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걸로 쳐다보고 있는데, 요런데 서포트들이 다 생성이 돼야 되겠네요. 오버행 보기죠. 자 어떤 것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서포트 타입은 어떤 거로 가는 게 좋을까요? 네, 터칭 빌트 플레이트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이 유형은 터칭 빌트 플레이트로 가도 됩니다. 하지만 실기 시험장에서 웬만한 과제는 전부 다 뭐로? 에브리어로 그냥 외우세요. 자 플랫폼 오리엔테이션 타입, 신도리코 프린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레프트를 쓰시는 게 좋고요. 큐비콘도 레프트를 쓰시는 게 좋아요. 브림 써도 되긴 하죠. 그런데 메이커봇 프린터 같은 경우는 패디드 브림을 사용하기를 추천하고요. 자 우리는 요거 실습실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브림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뷰 모드에서 뭐를 꼭 눌러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레이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관찰해 볼 때 1번 레이어에서부터 서포트를 생성하고 이렇게 8번 레이어까지 서포트를 생성하고 있는데, 8번 레이어에서 서포트가 만들어지고 9번 레이어 갔을 때 첫 번째 출력물 받치는 게 보이죠? 그죠? 서포트 방향 괜찮죠? 그죠? 교차되게 배열됐네요. 항상 돌릴 필요 없겠네요. 오케이, 그럼 문제 없고. 자 지금 이거 내부 체험 얼마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50으로 가야 돼요. 이거 두껍다 생각은 되지만 50으로 가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왜요? 요거 여러분이 서포트 제거하고 후가공하고 난 후에 작동시키려고 여기를 꾹 누르는 순간 내부 체움 필 덴시티가 10%로 잡혀 있었다면 이게 똑 부러질 위험이 큽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 내부 체움 50으로 맞추시는 게 말대로 할걸 하고 울지 않을 거예요. 울면 안 돼, 짬뽕 돼. 재미없군요. 미안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슬라이서 파일을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개 문제 23번이었고요. 공개 문제 23번이었고, 여기서 조립도 방향처럼 이렇게 정렬하는 거는 불리하다는 거. 퓨전 360에 제가 해놓은 것처럼 여기에 서로 교차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출력하는 게 속편하다는 거. 오케이? 참고로 요거 문자 높이 몇으로 가셨어요? 8로? 8 정도는 문제 없을 것 같네. 오케이. 8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문자 높이 8로 갔을 때 아리알 글꼴 그냥 써도 최소 두께는 나와요.
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